오늘은 카르스트 지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카르스트 지형이라는 것은 석회암이라는 암석이 주성분이 탄산칼슘인데 이 탄산칼슘은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석회암이 주된 성분인 탄산칼슘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해서 옆에 보면 용식작용은 물이 탄산칼슘을 주성분하는 석회암을 이용해 녹인다는 거예요. 그럼 화학적 분화작용을 용식작용이라고 하는데 석회암이 물을 만나가지고 용식돼서 만들어진 모든 지형을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합니다. 지도에서 보다시피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 조선 누춘군이 분포하는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고요. 주요 지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돌리네가 있는데 돌리네라는 것은 석회암이 용식작용을 받아 형성된 움푹 파인 구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움푹 파여 있는 지형을 와지라고도 하는데 움푹 파여 있다. 돌리네 같은 경우에는 석회암 지대에서 빗물이 이제 지하로 스며드는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물이 빠지는 구멍을 싱크홀이라고 해요. 싱크홀 주변 같은 경우에는 빗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구멍이다 보니까 물이 이쪽으로 많이 흘렀겠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용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깔때기 모양으로 생긴 움푹 패인 지형을 돌리네라고 하고요. 돌리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주변에 적색의 석회암 풍화토가 형성되어 있다. 이게 석회암 풍화토 뜻부터 가볼게요. 석회암 풍화토라는 건 석회암이라는 돌이 풍화라는 거 뭐였죠? 돌이 흙이 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석회암이 풍화돼서 만들어진 토양인데 왜 적색이냐? 이유는 석회암 안에는 여러 성분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철 성분이 있어요. 근데 철은 우리가 주변에 쇠라고도 하는데 쇠가 녹슬면 어떤 색으로 변하는지 본 적 있나요? 보면 붉은색으로 좀 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석회암 풍화토도 오랜 시간을 거쳐서 풍화되면서 이 철 성분이 이렇게 탄화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적색의 풍화토가 형성되게 되고요. 그리고 물이 잘 빠지다 보니까 주로 물이 잘 빠질 때는 반농사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다음에 용식작용이 진행되면서 계속 녹으면서 돌리네가 2개 이상 합쳐지면 더 커지겠죠. 그 움푹한 지형이 그 2개 이상이 합쳐지면 우발라라고 부르는 것이 또 생깁니다. 석회동굴 같은 경우에는 석회암 지대에서 지하에 스며들어간 이 물이 용식작용을 받아서 형성된 동굴인데 보면은 동굴 내부에 종유석, 석순, 석주 등이 발달한다. 위에 그림 볼게요. 석회동굴 위에서 보면은 종유석은 석회동굴 천장에서 고드름 모양으로 생긴 거. 이게 종유석이고 그 다음에 석순이라고 생긴 건 동굴 천장에서 바닥으로 계속 물방울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또 녹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죽순처럼 형성되었다 해서 석순이고 종유석이랑 석순이 만나버려요. 그러면 석주가 됩니다. 석회석은 또 아래 보면 그래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요. 토양과 자원에서 석회석은 시멘트 공업의 주된 원료로 이용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돌리네 보이고 싱크홀도 보이고 폴리에라는 게 있는데 폴리에는 뭐냐면 왼쪽 그림에 있어요. 폴리에 돌리네가 2개 이상 합쳐지면 우발라라고 했죠. 우발라가 또 이제 2개 이상 합쳐지면 더 넓게 용식돼서 만들어진 움푹파인 지형이 형성되겠죠. 그걸 폴리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중요한 거는 화산 지형이랑 그다음 카르스트 지형이 비교해서 많이 나오는데 카르스트 지형을 우리가 판단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이 지형도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떤 걸 보면 되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 움푹 파인 와지는 이런 모양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와지가 보이죠. 그리고 하나 더 뭐 단양이 나온다. 그리고 이런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 100% 카르스트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지도 보는 법만 한 번 더 설명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